안녕하세요. 오늘부터 NCS 꿀팁 강의를 시작하는 범미 부부의 범입니다. 현재 저와 와이프는 공기업 5년차 현직자입니다. 저희가 취업 준비를 상기하며 기간을 상기하며 NCS 노하우를 공유해 드리기 위해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야기는 차차 하기로 하고요. 우선 강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챕터 1 소금물입니다. 소금물 문제, NCS에서 가끔 등장하는 고인물 같은 문제죠. 이런 문제에서 실수를 하거나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아마 다른 취준생들과 경쟁해서 뒤처지게 될 겁니다. 소금물 문제 실수하지 않고 무조건 1분 안에 해결해야 문제를 맞췄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오버하게 되면 다른 한 문제를 풀지 못한 거와 같은 결과를 나타나게 됩니다. 소금물에 대한 정의부터 우선 간단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금물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소금물은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을 하면 이 소금물의 농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소금물은 소금에다가 순수한 물을 합한 그런 수치가 되겠죠. 자, 오늘의 강의에서 제가 필수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금의 양에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은 보통 소금물에서 물을 증발시키거나 아니면 소금물을 추가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든 많은 형태의 문제 중에서 그래도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은 소금의 양입니다. 우선 이렇게 뜬구름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문제를 통해서 제가 어떻게 풀어가는지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A는 농도가 7%인 소금물 300g과 농도가 8%인 소금물 500g을 모두 섞었다. 섞은 소금물을 증발시켜 농도가 10%인 소금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증발시켜야 하는 양은 최소 몇 g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우선 그럼 여러분과 여태까지 어떻게 저희가 풀었는지 일반적인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와 B의 소금물의 합친 양은 800g이죠. 보통 여러분들이 변수로 놓는 것이 물의 증발량일 것입니다. 이거를 X라는 변수로 놓습니다. 그러면은 저번에 아까 제가 소금물의 농도는 뭐라고 했죠? 소금물 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이것이 소금물의 농도입니다. 이 문제 1번에 대한 1차 방정식을 세워보면 A의 소금물 곱하기 농도, 이것이 A의 소금의 양이겠죠? 그리고 500 곱하기 8%, 이것이 B의 소금의 양입니다. 자, 그럼 1차 부등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합친 소금물의 양 800g에서 증발량 X분의 A의 소금의 양 플러스 B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 10%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착착착 풀다 보면은 X는 결국 190이라는 최소 190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렇게 풀면은 이런 문제는 아마 1분 정도 걸릴 겁니다. 하지만 제 풀이를 한번 보시죠. 이런 문제 20초 안에 풀 수 있습니다. 10초? 20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범풀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7%인 소금물 300g,
그러면 소금은 몇이죠? 21g이죠. 소금물은 300g. 비를 봅시다. 소금은 40g, 소금물은 500g입니다. 그러면은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AB 소금의 양은 61g입니다. 자, 소금이 61g입니다. 그러면 10%가 되려면 소금물은 몇 g이나 있어야 되죠? 610g입니다. 전체 800g의 소금물에서 610g이 되려면 190g이 날아가면 됩니다. 이런 몇 초가 과연 걸렸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지만 머리로 쉽게 해버리면 보통 10초 안에 풀 겁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소금물에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집중적으로 말한 게 뭐죠? 소금입니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문제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의 소금물 100g에 5%의 소금물을 넣어 10%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이때 넣어야 하는 5%의 소금물의 양은 우선 정답지에 나온 문제 풀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5%의 소금물의 양을 물어봤기 때문에 변수를 5%의 소금물의 양으로 했네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1차 방정식 하면은 1분 안에 못 풀 겁니다. 자, 이제 제 방법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의 소금을 100g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의 양은요? 11g이죠? 소금물은 100g이 있습니다. 여기에 5%의 소금물을 넣고 10%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5%의 소금물의 양을 물어보는데요. 먼저 보기부터 보시죠. 10g, 20g, 30g, 40g, 50g. 자, 이 보기에 소금물이 5%가 되려면 소금의 양은 얼마나 돼야 될까요? 10g에 해당되면 소금의 양은 0.5g, 2번은 1g, 3번은 1.5g, 4번은 2g, 5번은 2.5g입니다. 그럼 우리 한번 쉽게 대입을 해 봅시다. 자, 1번 100g에서 소금물의 양 10g을 더하면 110g에서 소금의 양은 몇이죠? 11.5g, 10%가 되나요? 안 됩니다. 2번 100 플러스 20, 120g에서 소금의 양은 12g, 10%가 되나요?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자, 문제 3번입니다. 농도가 12%인 갑 설탕물 200g, 15%인 을 설탕물 300g, 17%인 병 설탕물 100g이 있다. 갑과 을 설탕물을 합친 후 300g만 남기고 다 쏟아버리고 병 설탕물을 합친 후 다시 300g만 남기고 다 쏟아버렸다. 마지막 300g의 설탕물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은? 여기서 우선 먼저 보기부터 보시죠. 딱 보이시죠? 끝자리 숫자가 다 다릅니다. 5, 7, 8, 6, 1. 그러면 굳이 디테일하게 계산 안 해도 된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나옵니다. 우선 정답지에 있는 문제 풀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변수는 설탕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우선 문제 풀이부터 먼저 보시죠.
어때요, 여러분? 복잡하시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기 중간에 있는 500분의 69 곱하기 100, 13.8 이것을 중간에 굳이 계산을 하지 않고 제일 나중에 계산을 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번풀이부터 먼저 보시죠. 자, 어떠세요? 계산 중간에 먼저 계산하지 않고 계속 분수꼴로 한 다음에 나중에 계산하는 게 조금 더 빠르겠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정수를 5로 나눌 경우 끝자리 수만 계산해 주면은 제일 마지막 수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219 나누기 5를 할 경우 9를 5로만 나눠주면은 어떻게 되죠? 팔이 나오죠? 쉽게 아까 보기에서 끝자리 수가 다 달랐잖아요. 이렇게 끝자리 수만 계산하면 쉽고 빠르게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문제 4번입니다. 농도가 6%인 소금물 300g에 일부가 증발하고 증발한 양의 2배만큼 물을 넣었다. 그 결과 소금물의 농도가 4%가 되었다면 처음 증발한 물의 양은 얼마일까? 제가 설명하고 싶은 점입니다. 문제를 자세히 보면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도가 6%인 소금물 300g, 소금의 양은 18g이죠. 소금물의 양은 300g. 여기서 1을 증발시키고 그 다음에 그 증발한 양의 2배만큼 물을 넣었다. 여기서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18%예요. 이게 이 소금의 양 가지고 1%를 만들려면 소금물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1800g이죠. 그러면 4%는요? 4를 나누면 물이 4분의 1만큼 줄어들면은 4%가 되겠죠. 1800의 4분의 1은 450g입니다. 그러면 300g에서 일부가 날아가고 그 날아간 만큼의 2배, 결국 450g이 되려면 몇 g이 돼야겠죠? 처음 증발한 양은 150g입니다. 쉽게 풀 수 있죠? 자, 이젠 조금 심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농도가 7%인 소금물이 있다. 이 소금물을 얼마간 증발시킨 후 농도가 3%인 소금물을 줄어든 양만큼 넣었더니 농도가 9%가 되었다. 증발한 물의 양이 60g이라면 소금물이 증발한 후 3%의 소금물을 넣기 전 소금물의 농도는 얼마인가? 10부터 세우는 게 고민이 되겠네요. 우선 이거는 정답지에 어떻게 풀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해는 가셨죠? 풀이 과정은요, 너무 깁니다. 이거 1분 안에 절대 못 풉니다. 그러면 제 풀이 방법대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부터 도식화해서 보면은 농도가 7%인 소금물이 있대요. 그런데 얼마만큼 물을 증발시켰어요. 또 이 증발한 물만큼 3%의 소금물을 다시 투입하였더니 9%의 소금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힌트가 하나 나오죠? 이 증발한 물의 양이 60g이랍니다. 가만 쉽게 생각해 봅시다. 60g의 3% 소금의 양이 몇 g이죠? 1.8g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보았더니 소금이 1.8g이 들어갔는데 소금물의 농도가 7%에서 9%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요, 0.9g당 1%씩 올라갔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9%에는 소금의 양이 얼마나 있을까요? 0.9 곱하기 9, 8.1g 있죠? 그러면 이 8.1g이 9%가 되려면 소금물의 양은 몇 g이 돼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90g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가 추론할 수 있죠? 자, 그러면 7%의 소금물에는 소금이 얼마나 있을까요? 6.3g 있겠죠? 그럼 이걸 한번 정리해 봅시다. 90g의 소금물에서 소금이 6.3g인 7%의 소금물에서 60g의 순수한 물이 날아갑니다. 그리고 이 60g의 소금물이 들어오고 결론은 9%의 소금물이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무엇이죠? 3%의 소금물이 들어오기 전, 그러니 이 네모 칸에 있는 소금물의 농도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90g의 소금물에서 60g의 순수한 물이 날아갔으니 소금물의 양은 30g에서 소금의 양은 6.3g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게 되면 21%라는 수치가 쉽게 나오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소금의 양을 집중하게 되면 이런 문제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복잡하시죠? 지금 푼 문제를 쉽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드릴 테니 이 내용을 보고 차근차근 내용을 보시고 한번 이해를 해 보세요. 정말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심화 문제 풀어봤으니 마지막으로는 쉬운 문제 하나 풀고 가겠습니다. 농도가 4%인 소금물 100g과 농도가 6%인 소금물 300g을 섞은 후 30분 동안 가열하였다. 5분마다 15g, 그럼 30분은 90g이 증발했겠네요. 증발하였을 때 가열 후 남은 순수한 물의 양은 얼마인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자, 시작 한번 해볼게요. 100g, 그러면 소금의 양은 4g이 되겠죠. 300g의 소금물 6%, 그러면 소금의 양은 18g이 되겠네요. 그럼 전체 소금물은요? 400g에서 30분 동안 가열해야 한다고 했으니 90g이 날아갑니다. 전체 소금물은 310g. 그러면 전체의 소금의 양은요? 22g. 그럼 가열 후 순수하게 남은 물의 양은요? 288g. 10초 만에 푸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 했던 말은요, NCS의
문제일수록 답안지에 집중하다. 답지에 웬만한 힌트는 한 40% 정도 있습니다. 2번. 소금물 문제는 소금의 양, 제일 핵심이죠. 소금의 양에 우선 집중해서 문제를 풀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3번. 3번은 또 무엇이 있었죠? 어려운 문제일수록 도식화하세요. 그림을 그리면 머릿속에 쉽게 정리가 돼서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4번. 방정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소금물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또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방정식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저희가 이런 소금물 문제를 방정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저희 정규 교육 과정에서 내신이나 수능 때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내신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며 수능은 상대적으로 NCS보다는 문제 풀 시간이 충분히 깁니다. 하지만 NCS는 그렇게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시간이 모자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있네요. 이런 소금물 문제는 처음부터 문제를 풀려고 덤벼들지 맙시다. 소금 문제는 정말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대다수이니 예를 들어서 수리 문제가 50분이면 40분 정도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을 먼저 풀고 나머지 10분 안에 이런 짜투리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정답률도 높고 정답 수도 많을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우선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공기업 인원도 많이 뽑지도 않고 취업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으시죠? 웬만한 공기업 보통 경쟁률 100대 1은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저 입사할 때도 보통 최소가 80대 1 정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관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루하루 이런 스킬, 팁 같은 걸 쌓다 보면 분명히 남들보다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보다 결국은 100대 1, 1000대 1이라 하더라도 1이라는 숫자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도 같은 과정을 준비하고 겪었으니 저희 둘이 한번 그런 팁 같은 걸 모아서 한번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NCS를 공부하다가 이런 팁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 이 팁을 알아내려면 유료 강의를 들어야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돈이 많이 없는 취준생들한테 그런 비용은 부담이죠. 그러니 저희가 이런 꿀팁들을 한번 모아서 영상에 꾸준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첫 영상이어서 두서없이 말한 점은 많이 죄송스럽고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른 꿀팁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